법무부 장관의 조국.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일과 3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가족 증인을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하십시오.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국민검증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의 마음을 모두 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 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거는 정리된 거죠. 가족 중에는 뭐 부르지 않는 거죠. 자,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남았습니다. 대구 북구갑의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민주당 서울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 남았습니다. 자, 월요일쯤 임명 갈 거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예, 뭐 그렇게 가겠죠. 그렇게 보십니까? 예. 네, 조국 후보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결정적 한 방은 없기 때문에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결정적 한 방은 없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시 후에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 내에서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백기토항 청문회다. 예. 사실은 어떻게 하다가 이틀 청문회 할 수 있었는데 하루 해요. 이런 당내 이견, 비판도 많더군요. 예. 대응을 잘 못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의 핵심은 증인 문제입니다. 이번 그 가족을 왜 불러야 되느냐. 근데 이번엔 다른 그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은 대부분 뭐 그냥 위장 전입 정도 때문에 가족 문제가 되는데 증인 채택을 안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거는 웅동학원 문제에서도 자기 그 이 동생의 문제고, 그리고 또 자기 부인과 또 이 재수 씨의 문제,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기 따님의 그 대학 입시 이 부정과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자기 부인이 바로 당사자이고, 그리고 펀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바로 부인과 자기 동생의 문제, 부인의 동생 처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족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었다.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아무런 그 본인은 원래 네. 국민들이 잘 몰라 그런데 본인은 위증죄가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 그렇다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가 청문회에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민주당이 한사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대해서 우리 한국당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제 네.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이래 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간과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부보다도 노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선의 차이다. 예, 노선의 차이.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그 다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증인 채택이 없으면은 거의 무의미한 청문회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다 이 판단의 말씀이시죠? 문제로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 전략은 뭐 자유한국당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첫 번째 분노가 딸이 공부도 못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뒷문으로 아버지 백으로 들어갔다. 사실이 아닌 걸로 됐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고 오히려 오버 스펙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AP 만점 맞았죠. 그리고 탭스 같은 경우는 900점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고대 합격을 할 때 아마 최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을 거다. 이런 부분이 해명이 됐고요.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 아버지가 사실은 사재를 털어서 그 학교를 인수하면서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게 없어요. 동생을 사무국장으로 왜 임명했냐? 무급이었어요. 월급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국 후보자 선친께서는 웅동학원을 괜히 인수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린 꼴이 돼버렸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조국 후보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원장 앵커도 뭐 경제기자이기 때문에 사모펀드 잘 알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모펀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공모펀드의 반대가 사모펀드인데 네. 사모펀드 규모가 350조에서 400조, 네. 공모펀드가 150조 가량이래요.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 총액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모펀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께서도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보는 일감으로는 조국 가족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증인 문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최종
12명에서 1명 빼고 동양대 총장 빼고 11명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된 뒤에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12명 중에 최성해 총장님을 저희들이 빼고 11분이 증인으로 채택 합의가 되었습니다. 11분 중에 민주당에서 요구하신 분 4명, 저희들이 요구하신 분 7명, 이렇게 숫자는 배분되지만 전체 11명은 저희들이 어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해서 민주당에 제안한 명단 그대로입니다.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증인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직접 조국 후보자와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증인들이지만 청문회가 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 증인은 4명 대 7명 저희들 또 숫자도 양보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증인 명단 보여주십시오. 네,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1명 결정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일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야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있을 때 장학금 800만 원 받았죠. 그다음에 장영표 교수는 당국대 의대에서 논문 1저자로 딸을 실어준 그 부분 이야기 나올 거고요. 노한중 지금 의료원장은 당시에 부산대 의전원 교수였으니까 역시 딸 장학금 준 부분 이야기 나올 거고요. 네, 한영외고 유학실장은 이제 한영외고에서 고대 갈 때 또 키스트는 이제 저기서 인턴십 증명서 관련해서 인턴십 저 박사는 인턴십에 그렇게 한 5일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몽둥학원 이사 등 11명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양대 총장은 안 부르기로 했어요. 네, 그건 이미 검찰이 자료를 확보했고, 네. 그리고 본인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굳이 부를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네. 그건 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 언론 국민청문회에서 했듯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서느냐는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는 것을 위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다는 것하고 또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 동양대 총장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굉장히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를 했는 정황, 그리고 증거인멸을 했는 정황, 그리고 범정부 여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는 정황,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거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그 질의 법적인 질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 여당이 최성해 총장의 증인으로 채택을 방해한 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정경심 교수의 범법 행위나 그리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그리고 범여권이 조직적으로 이걸 대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정황에 대한 증언을 물리적으로 막은 거다. 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저라도 제가 친한 분이 그렇게 연루가 됐고 관계됐으면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증거인멸 의혹이라는 법적 용어를 들이대서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상을 아이들한테 많이 줍니다. 주는데 다 기억을 못 해요. 예를 들면 특별하게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이 학생 이름으로 국회의원상을 달라. 그런 건 기억을 하는데 그 밖에도 정태욱 의원님도 많이 국회의원상을 줄 거예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대체적으로 보좌관이 그냥 국회의원 직인 이렇게 사용해서 주고 나중에 이제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녹취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고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최성해 총장 부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영상이 하나 있군요. 유튜브 영상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거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성해 총장이 저 뒤에 동양대학교라고 보이시죠? 학교에서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전 사인, 전 이게 저 물 국가가 다 붓는 동참할 장면이 수 있는 없습니까? 물 붓는 장면이 저게 잘렸는데 물을 붓고 난 다음에 왜 다음 사람을 지정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당시 교육감이나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교수를 이게 부르는 그 뭐 이제 다음에 할 사람하고 상의 없이 자기가 그냥 혼자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네.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렇게 조국 교수하고 원래 알던 사람이다. 그 부인도 자기 대학 교수니까 이런 주장이 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태극기 부대도 나가고, 이분이 한국 교회 언론의 이사장, 여기 교회 언론에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이번에 조국 교수의 후보 내정도 반대했던 곳인데 여기 이사장이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을 청문회에 앉히는 게 맞느냐라고 했던 것 이미 같아요. 그 성명서에서요. 조국은 조국을 위해 조순하라. 매우 센 문장이 적혀 있더군요. 일찍적으로 하는 뜻이에요. 하여튼 한국 교회 언론회에서 낸 성명서. 그래서 이미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규탄 성명을 낸 단체의 이사장이거든요. 그 총장이 이사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렇게 개인이 성명하는 걸 아까 우리 김원장 앵커님께서는 그걸 정치적인 입장이라 했는데 그건 다릅니다. 이게 성명서를 내고 기자들하고 회견하고 하는 거는 분명 개인 이 정치적인 거나 네. 자기 소신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청문회에 와가지고 선서를 하고 답변하는 거는 위증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제대로 있었던 일들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무척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이런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주장하는 것들이 그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거다. 만약 정말 부합하지 않다 하면 그분을 불러가지고 지금 정부 여당 분들이 하듯이 그렇게 공격을 했을 텐데도 그 증인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아예 하는 거는 네. 그분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걸 정치적으로 주장이 아니라 이건 법적인 문제, 처벌의 가능성까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막았다. 저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당에서 우선 불러서 여야 추궁했을 합의가 텐데.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저분은 이제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국회 증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안 해도 법적인 처벌을 안 해요. 그래서 꼭 선서를 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증인 채택된 11명은요. 내일 안 나와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왜? 5일 사전 고지를 어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나오려는 보장도 없어요. 네. 그래서 증인 문제는 이미 기왕에 합의가 됐으니 그 문제 가지고 논란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국대 그 교수나 장 교수나 저 노한중 부산의료원장도 내일 안 나올 나오고 안 나오고가 개인의 자유이고 그렇군요. 판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의무적으로 나오려면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5일 전에 5일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다 안 나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자, 동양대의 최성해 총장은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총장상에 나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조국 후보자의 부인에게 전화까지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경심 교수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뭐 아시다시피 3일 이미 압수수색을 다 했고요. 오늘 새벽에, 어제 오후에 들어와서 오늘 새벽에 검찰 조사받고 나오는 최 총장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이 계셨던 그 센터에서 총장님 명의로 그런 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을까요? 총장님 모르게? 왜냐하면은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거 보고 제가 거짓말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련 번호가 달라요. 상장을 만들어가 일련 번호를 기재하고 일련 번호가 맞느냐 확인하고 직인 찍어주거든요. 그 일련 번호가 다른데 찍어줄 수가 없는데 그게 찍겠네.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총장님이 발급해 주신 거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부탁이 아니고 위임을 자기가 받았다는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은 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총장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정 교수님께서? 네. 위임 받은 걸로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확실히 그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네. 명확하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정 교수님 그 총장님 명의로 발부된 상장이 위조된 거라면
예를 들어 정 교수님이 뭐 학교 차원의 징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학교 차원에서는 저도 이제 확실히 나간 1년 번호가 왜 다른지 이제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라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그제죠, 3일이니까 압수수색 하던 날, 그날 저 최 총장에게 전화해서 그때 표창장을 그 총장이 직접 결정한 게 아니고 저한테 그냥 위임했다고 말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아까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아니 그 국회의원이 상을 주는 걸 다 할 수 있느냐, 뭐 밑에 보좌관들이 하겠느냐, 그 말이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을 주는 거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하고,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인 절차,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훈장 포장을 1년에 수천 점을 우리가 나눠줍니다. 네. 그 훈장 포장을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각 부처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훈장 포장에는 정확하게 안전행정부 의정국장이 옥세죠. 대한민국 그 직인을 찍고 대통령이 과 총리의 부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부서에서 얻는 상이 나갔다고 부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훈 포장에는 정확하게 그 1년 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동양대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정경심 교수님이 그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으니까 부여받았다고 그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런 거를 지금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부여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렇게 부여받았다고 한다면은 1년 번호와 직위는 반드시 그 동양대의 일반적인 양식에 맞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1년 번호 같은 경우에는 총장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1년 번호가 반드시 0으로 시작하는 1년 번호로 되는 데 비해서 이 학생이 그 조국 후보자 따님이 받은 거는 1번으로 시작했어요. 그것도 달랐고, 그러면은 직위는 정상적으로 직인을 찍으면은 그냥 직인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일에 대학교 같이 큰 기관에서는 1년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그런데 1년 번호 안에 조국 후보자 따님이 받은 상이 기재가 안 됐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정청래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그 상을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내부 절차에서 1년 번호나 직인에서도 안 됐다. 이거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래요. 정경심 교수가 먼저 상을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이 얘기를 했나 봐요. 봉사활동을 하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총장이 그러면 당신한테 내가 위임을 한다라고 말하고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면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애꿎은 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냐,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오히려 그래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정도를 좀 지나치게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조국 후보자 어제는 그 상을 받았고 표창장을 받았고 제 딸이 그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로 가르친 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동양대 총장은 교육자의 신념을 걸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일이 많아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총장상 발급 관련해서 부인께서 사문서 위조 혐의나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 수사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직도 적법하다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처음에 하고자 했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조국 후보자를 월요일 날 장관을 임명할 거냐, 저는 할 거다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는 입장은 이랬습니다.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 부인은 확실히 피의자로 지금 전환된 상태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러 정황상으로 조국 후보자 우리 법조 출입기자에게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아직 피의자까지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피의자가 되거나 또는 최소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문제를 삼으니까 지난번 이제 기자들과의 이야기할 때에
나는 내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내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고 시스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하면 정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받아야 될 보고는 받아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될 보고는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법치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왜 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상적인 이런 후보자 부인이 피의자이고 본인이 참고인 내지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네. 임명 자체를 본인들이 주장하듯이 정부 여당이 주장하듯이 네. 검찰 수사에서 클리어될 때까지 임명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조국 후보자로서는 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절 보고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보고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를 예. 만들지 자, 말고 또 하나는 임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할 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그렇게 이제 낸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자가 하는 거예요. 부인이나 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조국이라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인데 그런 것 없이 계속 딸 얘기하고 뭐 어머니 얘기하고 또 위장 이혼이다 동생 뭐 이런 건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정태욱 원님 같은 경우요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사고를 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 국회의원 그만둬라. 이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딱 하지 말까요? 네, 아니 말씀하시죠. 네, 아니, 사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구분해봐야 돼요. 후보자와 가족과는 그러니까 구분해보자 그 이런 부분입니다.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후보자가 불법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는 후보자가 유죄냐 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조국 후보자가 불법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불법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전에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번째, 부인은 벌써 피의자가 됐습니다. 그 피의자가 했는 일들 중에 상당수는 남편이 고위공직자이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은 부인의 문제는 후보자의 문제를 가지고 낭만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불법과 배우자의 불법이나 이런 것보다 떠나가 과연 도덕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느냐 이분은 알겠습니다. 너무나 네. 위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불법을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가지고 한번 네. 봐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는 재판정에서 딸 네, 일이죠. 맞죠. 청문회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내일 따지고 내일 청문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네. 텐데 그 이후에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자,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어제 최상해 총장에게 전화한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교롭게 모두 다 지금 정부와 매우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를 상징할 수도 있을 만큼 유력한 두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취재하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내용을 알아야 본인이 방송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네, 다음 거 볼까요? 네, 김두관 의원은 총장 부친이 아끼는 제자가 김두관이라고 다른 이야기 하던 와중에 이럴 때일수록 총장님 말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상해 총장은 또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말해요. 유시민 이사장이 말의 기술 우리말이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르니까 총장님 뭐 예를 들어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를 하는데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식으로 그걸 어느 신문에서는 시나리오를 짜줬다라고 표현하던데 그건 확인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지인 관계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사사건건 출연하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서 무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전해주셨죠. 전해주고 네. 방송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총장님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뭐 덮어달라거나 조국 후보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을 리는 없죠. 네, 아니, 그런 이야기 안 했다고 가정하고요. 네. 누가 봐도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여권이라고 표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민주당원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표현하죠? 지금 민주당원이 아직 정의당인가요? 유시민 이사장이? 아닐 겁니다. 네. 하여튼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전화를 받으면 김두관 의원이나 유시민 이사장한테 총장이 그런 전화를 받으면 설령 아이 뭐 그렇게 강요나 뭐 압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중하게 뭐 총장님 잘 계셨어요. 사실 이런 일 때문에 근데 참 말을 좀 아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부담을 느낄 정도 사이라면 네. 전화도 안 했겠죠. 저는 친분 관계가 충분히 있고 네. 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최성희 총장 아버님이 은사라는 거 아니에요. 네. 동양대 같은 재단 경북 무슨 전문대를 본인이 나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친분 관계 있으니까 그냥 전화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본 것이 네.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 총장의 말이 구체적인 멘트가 있어요. 그 동아일보 나온 데를 보면 네.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뒤 자기의 구성을 설명했다 돼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뭐냐? 조국 구하기 시나리오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본인이 나는 범여권 사람이라 기자 입장에서 전화를 했다. 아니 지금 저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편드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동네방네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 기자 신분에 전화했다 하는 그는 해명을 해도 도저히 그 남들이 해명이 안 되는 기자 거고. 신분이라는 얘기는 입에 안 올렸어요. 아니 저 기자 입장 아니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게 해명을 할 때 나는 기자 입장에서 팩트를 관계를 알고 싶다. 아까도 우리 네. 정청래 의원님도 그런 기자라는 이야기했는데 얘기 안 했고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예. 취재차 나왔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김두관 의원께서 말 좀 줄이면 좋겠다 그 말을 했다는 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뭘 부탁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청탁을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왜냐 남들이 다 녹취를 하거나 그럴 때 보통 하는 방법이 아이 뭐 이런 예를 들어 인사 부탁을 할 때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면밀히 봐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무슨 입찰 문제가 있을 때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공정이라고 하는 그건 왜냐?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공정하게 했다 하는 건 면피하기 위한 건데 실제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 그걸 실제 공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공정이라는 건 너 알지 갖는 일종의 협박이에요. 그리고 이 유시민 그 이사장이나 김두관 의원이 전화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좀 보면 법여권의 그 너 우리 뜻 알지 잘해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건 시간이 한 2, 3분밖에 안 남아서 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지난 3일 그 반박 기자회견 자리에서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 공개한 거, 네, 공익 제보를 하면서 공개한 문제, 요거 잠깐 언급해야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대변인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자녀의 개인 정보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에 의해서 공개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의 답변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딸의 자료를 열람한 사람, 자료를 확인한 사람은 2건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그 딸인 조모양 본인이고 또 하나는 수사 당국입니다. 수사 당국이라는 건 검찰이겠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국 후보자 딸 본인이 주광덕 의원에 주지 않는 이상 이것은 검찰로부터 나온 것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자기들은 유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먼저. 우선 헌법 17조 위반 혐의가 짙다고 봅니다. 사생활에 대한 보호, 이게 헌법 17조 한 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무슨 의견을 올릴 때 상신, 품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내신이라는 개념이 일제시대 때부터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신이라는 걸 했는데 이건 일제 경찰도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랍니다. 그 내신이 변형돼서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이게 이제 내신 성적, 내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공개했다? 지금 로그인 기록이 2명밖에 없대요. 2군데. 검찰 아니면 했고, 본인. 그럼 나머지는 누군가 유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현행법 위반으로서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고 불법이 있다면 그게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는 하는데 근데 인사청문회 때 이 생활기록부 아예 본인이 제출한 사례도 있어요. 그 이미선 후보자나 문영배 후보.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그 사생활을 강조하는 우리 그 진보 좌파 인사들이 전에 정유라 때 아예 이부정대로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진을 찍어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할 때는 그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 조국 후보자 따님의 나이보다 정유라가 훨씬 어려요. 그럴 때는 그렇게 참 모질게도 남을 짓밟아 놔놓고 또 자기들 할 때는 그렇게 사생활이나 헌법적 가치라고 이렇게 우기는 모습들이 알겠습니다. 과연 네. 그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겠냐. 자. 이렇게 생각. 이 문제의 핵심은 과연 그 어려운 영어로 쓰여진 의학 논문을 쓸 만큼 그렇게까지 과연 이 실력이 있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실력이 아주 많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2주 동안 정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온 거 보면 가족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과 아니 본인 문제는 하나도 못 밝혀내고 온통 가족만 캐느냐 이 주장이 맞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까요? 정경심 교수를 아마 추석 전후에 검찰이 부르겠죠. 만약에 부인의 표창장이든 뭐 키스트의 인턴 증명서든 잘못이 드러난다면 조국 후보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습니까? 부부는 유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간의 공동 연대 책임이라는 국민적 정서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조국 후보자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또 범법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 이후에 국민들의 민심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의 책임 뭐 부부 유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때 부부의 문제는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참 많았고 또 두 번째 이번에 그 일부 증언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가 저기 따님을 위해서 직접 교수들한테 전화한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결코 이게 조국 후보자 부인이 여러 가지 범법자로서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조국과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 하나 있고 특히 또 펀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이 정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할 때 경제적 공동체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 말을 꺼냈잖아요. 네, 시간 때문에.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 엮여 있어요. 그럼 정경심 교수가 불법을 저질러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 그러면은 조국 후보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우 의원, 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